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경기도가 5월 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라 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 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규제해 공고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 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입니다. 후원금 관리,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근 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 취득에 지출한 점 등입니다. 그 밖에 후원금 전용 계좌와 법인 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 네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다음은 나눔 네 집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 네 집 관련 경기도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 네 집이 이 일을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 네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 네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 네 집이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 네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 네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 네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 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의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 네 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6천 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 9천 원을 반납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 취득비 약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 계좌에서 법인 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 처리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 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 목적 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나눔리집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리집 관련 경기도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리집이 이 일의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리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거혹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리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리집이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리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리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리집 홈페이지에만 입찰 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 일자를 영어에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의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리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6천 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 9천 원을 반납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 계좌에서 법인 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 처리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 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 목적 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착한 소비 운동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착한 소비 운동이 도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착한 소비 운동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을 도울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말한다.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드라이브스루, 장터, 온라인 공연, 강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의 착한 소비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는 드라이브스루, 장터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과 화훼 등을 총 322톤 판매해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안성 등 6개 시군장터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축산물 34톤을 판매했고 도화수협은 안산, 화성, 김포 수산물 상설 장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산물 877세트를 팔았다. 또 고양 꽃박람 회장 상설 장터에서도 5회에 걸쳐 드라이브스루 꽃시장을 운영했으며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온라인 판매로도 286톤의 농산물이 팔렸다. 내년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내 관광지 이용권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착한 여행 캠페인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할인권 오픈 첫날인 지난 11일 16곳의 입장권이 완판된 데 이어 17일 자정 기존 유료 관광지 79곳의 입장권 19만 매 중 14만 매를 판매했다. 판매율은 74%에 달하며 판매액은 6억 5천만 원을 달성했다. 현재 소셜 커머스 팀 온에서 마지막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강사, 예술인, 스포츠인 지원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등 동영상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 중이다. 도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온라인 생방송 방식의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을 진행해 프리랜서 강사들을 도왔다.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사업 운영 정상화 시점까지 스포츠클럽 77개소를 대상으로 희망자의 한 해 온라인 지도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 현재까지 73명의 스포츠 강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문화나눔 공연단체, 문화예술사회적 경제기업, 예술단체, 인디뮤지션 등 256개 공연단체의 작품과 코로나19 극복 경기도 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방방곡곡 예술방송국을 운영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예술인들에게 무대 장비, 출연료 등 제작비를 지원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깍 TV 경기아트센터와 네이버 TV 등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평생학습 사업 중 비대면 전환이 가능한 16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경기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 지식과 유튜브에 탑재하기로 했다. 도민 강사, 위탁기관 소속 강사, 사업 참여자 등 1,760명을 대상으로 강사비, 원고료,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술, 장소, 기자재를 공급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차 안에서 공연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드라이브스루 놀이터도 운영된다.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문화예술 공연과 독립영화를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양평, 고양, 안산 등의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선보인다. 문화재단은 공연작품 40편을 선정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독립영화 50편을 구입해 10편은 이번에 상영하고 이후 나머지는 박물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인근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배치할 계획이다. 동네 서점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 인증 지역 서점 272개소를 대상으로 도서 배송비를 한 곳당 36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밖에 경기도청의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통합노동조합은 사회적 가치에 착한 소비로 마스크 기부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구매해 기부한 마스크를 독거노인과 조손, 조모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착한 소비 운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착한 소비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